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해서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 활동으로 잠시 키이우를 비운 사이에 그간에 예고되어 온 러시아의 대공세의 징후가 루한스크 주 전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주지사 세르히 하이다이의 말을 빌리면 이달 15일 이후로 예상되는 공세에 앞서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예비군이 루한스크 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루한스크 지역에서 여러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총탄과 포탄을 퍼부으며 총공세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러시아군이 탱크와 함께 중무장한 보병부대를 전선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크레민나 전선이 더 큰 도시인 리만으로 또는 남동쪽으로는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흐무트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춘계 대공세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로서는 긴박감과 무엇보다도 촌각을 다투고 있는 서방제 전차 도입인데요. 게임 체인저를 기대하고 있는 그 영국제 전차 챌린저2, 또 3월에 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4월 중에 도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에만 에브람스 전차는 6월 중에 인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서방제 전차가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러시아가 대공세를 서두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도 현지 시간 8일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주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다고 보도하면서 러시아 주요 3개 사단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8일 브리핑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ISW는 같은 루한스크 주에 위치한 스바토베에서 크레민나를 잇는 그 전선을 따라서 전개되는 러시아의 공세의 속도가 지난주 눈에 띄게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격의 속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대공세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공세 정도는 미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하고 하르키우에서 루한스크로 연결되는 주 경계를 따라서 약간의 진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격전지는 쿠피안스크 근처의 스바토베와 북서 방면의 크레민나 서쪽이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드보리체네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ISW에 의하면 스바토베에서 크레민나를 잇는 그 라인을 따라서 결정적인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여러 개의 사단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서부 군강구의 제144사단, 제3차량화 소총병사단, 중앙 군강구의 제90전차사단, 그리고 76 공수사단 및 남부 군강구 쪽의 병력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엄청난 규모의 병력으로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라인을 따라서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한스크 방면이죠, 모두. 남동부의 치열한 전투는 블레다르 전선입니다. 최근까지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전과를 노리고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기계화 여단 하나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러시아군은 동일한 지점에서 계속 부대들을 몰아넣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말하자면 병력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경직된 작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전선에도 비슷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군 제810 해군 보병여단이나 64 차량화 소총병여단이 재편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러시아군 공세가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블레다르 지역의 방어선을 뚫어야 북상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대표적 비인도적 민간시설 포격전에 관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러시아는 전선과 무관하게 전 우크라이나 마을과 도시를 대상으로 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포격으로 한 포격이죠. 물론 전략 거점을 타격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민간시설과 주거지 포격임이 명백합니다. 2월에 들어서서 최근까지만 해도 북쪽 지역 민간인 거주마을, 북부 수미 지역에는 30개 이상의 정착존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러시아 영토에서 포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부 쪽으로는 도네츠크 지역, 남부 헤르손 지역에 포격이 가해졌고요. 바흐무트 전선에서도 항공 지원 명분이라면서 12개 정착지역 민간인 시설을 포격했고 많은 인명의 피해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포격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 점령군 병력과 또 러시아군 장비 집중지역, 또 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진지를 목표로 타격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관리의 발언을 이용해 보도했는데요. 작년 2월 24일 개전 때처럼 비슷한 작전을 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대도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동남부 세 방향에서 진격하는 작전, 즉 개전 초기 작전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은 비인간적인 전술로 인해 사상자가 끝도 없이 늘어났는데요. 용병이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부대 위주로 병력을 밀어넣는 식으로 소총과 탄창 2개, 수리탄 몇 개 이런 식으로 돌격하는 전술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계속한다면 사상자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전술이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이 잔인한 와그너 그룹의 모병도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병력의 숙련도가 개전 초기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사기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고 솔레다르 함락이라는 이 적은 전과 외에는 이렇다 할 전과가 없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변화는 개전 초기와 달리 서방의 적극 지원으로 하이마스, 엔로우, M777 등 장거리 정밀 타격 로켓 등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요. 국민의 항전의식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자는 우크라이나는 1년 전 2월 24일 개전 당시 때와 다르다. 우리의 반격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군 정보 소식 등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은 곧 우크라이나의 사거리가 보다 긴 미사일을 포함한 22억 달러, 약 2조 7,500억 이상 규모의 무기 지원을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는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지상발사형 소규경 폭탄 GLSBT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 정도의 장거리 로켓이 지원되는 건 처음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유럽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기 지원을 얻어낼 것인가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전 후 처음으로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마지막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서방의 전투기 지원이 바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럽이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으로서도 고심 끝에 주력전차 지원을 결정한 서방인데요. 이 전투기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요청에 확전을 우려해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9일 EU 정상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24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배제하진 않지만 앞으로 몇 주 안에 보낼 수는 없다라고 말했고요. 영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전투기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F-16 지원은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는 이것도 희망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계 대공세를 앞두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국방장관을 교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5일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민의 종 다비드 아라하미아 원내대표가 올렉시 레즈니코우 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으로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라하미아 원내대표는 전쟁의 시기와 상황이 전력 강화와 재결집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군사기관은 정치인이 아닌 직업군인이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 국방장관인 레즈니코우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2021년 11월 취임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차기 내정자로 지명된 키릴로 부다노우 군사정보국장, 이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키릴로 부다노우 군사정보국장은 지난해 초 러시아 침공을 시간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정치권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군사정보국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번 인사교체는 전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은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드라이브, 이른바 부패 척결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은 56세인데요. 군의 식자료 조달 계약을 부풀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종의 대서방 본보기일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방장관의 교체 이유를 국방안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사 및 제도적 조치를 여러 각도로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이 의회 연설에서 설명도 했고요. 텔레그램 메시지에 자신의 의회 연설을 올린 뒤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레즈니코우 장관이 서방의 군사 지원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해서 전략사업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교체된 인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부실장, 부검찰총장, 키이우 주지사, 드니포로 페트로우스크 지사, 수미주 지사, 헤르손주 지사, 자포리자 주지사 등 주지사급 등이 대거 사직하거나 면직되었는데요. 이 중에 상당수는 비리 사건에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갈이 인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권은 부패한 정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보이기 위한, 따라서 서방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전쟁이나 전후 재건에 필요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